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현재 시간 4시 45분이고요. 3월 24일 오후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상관없이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간에 상관없이 끝까지 방송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식 투자 마을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독자님들도 현재 방송을 통해서 시장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로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제가 오전 컨텐츠 올릴 때 플러스 5%대까지 급등하고 있었는데 장중에 8%대까지 급등을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왜 올라갔냐, 반등의 원인이 뭐냐,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보는 건 전날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연준. 연방준비제도에서 무기한 양적 완화, 무기한 쪽으로 돈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완화로 작동을 해서 매수세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기금 순매수세, 기간 매수세 힘입어서 현재 오늘 장중 8%대까지 급등을 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이 되었고 현재 연기금과 기간의 매수세가 힘입어서 급등에 성공했다라고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미국도 지금 현재 상승폭을 준비하냐?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라는 큰 폭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어제 민주당의 표결 이제 상원에서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지금 2조 달러 경기 부양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2조 달러 경기 부양책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에 대한 어떠한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3%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선물이 순매수세에 접어들었고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뭐 기대감 등으로 급등을 했긴 했지만 제가 오늘 뭐 새벽에 조금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건 지금 현재 이 2조 달러에 대한 지연이다. 만약에 2조 달러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연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아무리 미국의 뭐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라고 해도 이런 2조 달러에 대한 단기적인 자금 조달이 일시적으로 막혀버리면 미국 증시가 한층 더 폭락을 할 수도 있고 급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급반등에 성공했고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이 매수세를 했지만 오늘 새벽 변수로서 이 민주당과 이 공화당의 2조 달러에 대한 공방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연 소식이 들려오면은 오늘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도 다시금 물릴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변수로 작동할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방향성을 잡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주식 투자말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하락 배팅을 했기 때문에 물린 상태고 오늘 새벽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 2조 달러에 대한 경기 부양책의 지연 소식이 이 미국의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투자자들의 심리를 얼어붙일 건지 아니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도 오늘 되게 중요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PPT가 글자가 안 보인다. 그리고 폰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처럼 메모장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한국 증시 급반등, 연기금의 가능성이 높고 매수급이 몰리면서 심리성으로 인한 반등이 성공을 했다.
그리고 미국의 무기한 양적 완화 소식 및 트럼프 대통령의 비둘기적 발언을 통해서 주가 지수 상승 가능성도 높였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미국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이 될 거다라고 했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발언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급합니다. 지금 현재 재선이 돌아오고 있고 2조 달러라는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업들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지금 차질이 빚을 것으로 예상을 되기 때문에 재선에 자기의 득표율에 대해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고 코비드 19에 대해서도 지금 한 차례 타격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좋은 호의적인 발언을 할 거다. 하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수치이고 경제 전망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뭐 이코노미스트라든지 JP 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러 가지 뭐 도이치뱅크라든지 금융사에서 내놓고 있는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그런 호의적이고 비둘기적인 발언에 비해서는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 많기 때문에 투자의 무게를 그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정상적이진 않았어요. 이게 매우 비정상적이다라고밖에 살펴볼 수가 없는 게 하루에도 뭐 하락을 7% 8%까지 하고 하루에도 급등을 7% 8%까지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차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또 급락이 출현돼서 8% 10%대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투기적인 심리로 인해서 장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의 키포인트는 뭐 개별 종목들 저가 매수, 바닥 지점 매수보다는 저는 수익을 볼 수 있는 키포인트는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냐, 상승을 할 거냐, 하락이 지속되면 하락 베팅이 들어가고 상승을 한다면 상승 베팅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러한 객관적인 지침의 토대로 인해서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 동요되지 않고 지수에 따라서 저는 추종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 말 고객님들도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선적으로 좀 빠르게 좀 살펴보면은 오늘 이러한 것 때문에 현재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오늘 새벽에 2조억 달러 경기 부양책이 지연이 되고 합의가 안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투기성 투자자의 몰락 혹은 수익 실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들어간 투자자들이 내일 다시금 급락해서 장중에 상승분을 토해낼 건지 아니면 정말 반등폭이 나와서 수익 실현을 이어갈 건지에 대해서 공방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우선 이거를 좀 살펴보기 전에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1위 스마트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올해 인도 시장 1위 탈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 스마트폰 공장이 현재 셧다운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3일부터 25일까지 중단이 되고 세탁기, 냉장고 등 생산하는 첸나이 가정 공장도 31일까지 가동이 중단될 거다. 뭐 이게 앞으로 인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남아시아가 터지면 의료 장비라든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아예 코비드 19으로 해서 그때 되면은 뭐 경기 부양책이다 양적 완화다 이런 게 필요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인도에서는 공장을 가동을 중단한 상태고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기아자동차, 노이다, 첸나이, 난타프로라는 지역에서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미국, 유럽 최대 가전 판매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 가전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제품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미국 전역에 1,900개의 가전 매장을 둔 베스트바이 매장은 이날 영업시간 단축, 입장객 제한, 사실상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판매망이 마비가 됐고 생산이 차질이 일었고 이러한 해외 생산 시설의 가동 중단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LG전자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반등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주가가 그동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과도하게 과열됐다. 그러면 지금 바닥 지점이라고 해가지고 매수세, 저가 매수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뭐 인도, 이탈리아, 유럽 지역 여러 군데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미국, 유럽 등지에서 투자자들의 골드바와 금으로 만든 동전 등이 싹쓸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골드바에 대한 사재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달러라든지, 제가 달러도 강세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안정자산도 다시금 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투자금이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들을 무시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들어오자마자 솔드 아웃.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을 선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뭐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에서 현금화가 잇따라서 다시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국제통화기금 IMF의 총재가 코로나 코비드 19의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적어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만큼 심각하거나 더 심각할 것이지만 내년 21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에는 아무래도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OECD 경제협력기구 코로나 코비드 19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입은 타격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잇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팬데믹 세계적 유행이 기간을 넘어 장기화될 거고, 향후 2, 3개월 안에 팬데믹 형상이 없어지길 바라지만 문제는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있을 것인가. 팬데믹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상황이 처할 문제가 생기는가.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기업들 양적 완화가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단기적인 자금 조달의 문제지, 기업의 가치라든지 실적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 항공업계 정말 도산이 일어난다라면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금까지도 휴지화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는 소식에 뭐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적 완화는 말 그대로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연도산이 일어나면 경제가 쇼크가 먹으니까 일시적으로 자금을 유통해 줌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도산을 막기 위해서 이게 양적 완화를 하는 거지. 마치 이 양적 완화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팬더멘털이 좋아지고 지금 같은 상황처럼 실적이 좋아지는 게 전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한다? 이거는 지금 실적보다는 단기적인 투자 심리로 인해서 반등폭이 이어지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월가 또한도, 월스트리트 또한도 지금 이 증권 시장이 난리예요. 지금 현재 시장이 바닥이냐, 아니면은 뭐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냐, 이걸로 공방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더 떨어질 거다, 아니다, 지금 바닥을 접었다, 죄송합니다, 바닥에 접어들었다,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좋은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자료를 참고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가 23일 아침 8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한 가운데 월가가 원하던 회사채 매입도 결정을 했고, 뭐 여러가지 돈도 푼다고 했지만 현재 뉴욕 증시는 어제 폭락을 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에 1만 명 넘게 감염이 되고, 게다가 통화정책보다는 더 중요한 재정부양책, 미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 힘겨루기 속에 또다시 가로막혀
빨라야 27일날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연 가능성이 있는 와중에서 26일날은 실업률 수치가 나오고 27일날은 뭐 2조 달러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표결이 나올 텐데, 만약에 자꾸 자금은 기업들의 자금의 조달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26일날 실업률 수치가 급증 한번 딱 터지면 주가지수 미국 증시가 또다시 하락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하락 요인이 더 많고 하락할 수 있는 승률이 더 높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바닥론자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더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리를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하나둘씩 주식 사야 한다고 생겨나고 있고, 월가 유명 투자자 데이비드 테퍼와 행동주의 투자자 빌 에이크먼은 주식을 살 때라고 밝혔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내릴 만큼 내렸고 1929년 이후 하락장을 보면 36.2%, 중간값으로는 31.9%를 내린 뒤에 회복, 반등에 시작을 했다. 바닥이 아니더라도 바닥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의미고, JP 모간은 최근 지수 움직임이 1987년도와 비슷하고 그래프상 지금 바닥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FED,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용한 자산담보부 증권 TALF를 출범하고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뭐 반등을 꾀하는 시점이다라고 보는 이 지금 현재 바닥론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에서 5일간 새로운 환자가 없었고 이탈리아 사망자 수도 아직 많지만 지난 이틀간의 정점이 지나 줄어들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회복됐다. 뭐 공화당과 민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오래 하기 힘들고 미국 기업들이 그냥 망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아롭게 생각해야 되는 건, 중국 우한에서 5일간 새로운 환자가 없었다라는 건 어제 한국에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한에서는 100명의 신규 확진자가 감염이 됐습니다. 지금 뭐 중국계 수치는, 통계 자료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 투명한가 투명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판가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의견은 좀 합당하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탈리아 사망자 수도 아직 많지만 이틀간 정점을 지나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 자체도, 지금 현재 유럽 국가에서도 뭐 지금 이탈리아를 막았다라고 하지만 여러 국가, 프랑스, 독일, 뭐 여러 국가에서는 아직도 시작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해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튼 일단은 지금 현재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현재 상태가 주가가 싼 건 맞지만 기업 이익이 급감하고 경제 활동이 중단을 감안한다라면 아직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 있다. 골드만삭스는 어제 스탠다드 푸어 지수의 500기업들 주당 순이익 EPS 작년보다 33%가 감소한 주당 110달러에 그칠 예상이다. 그리고 스탠다드 푸어 지수도 2000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은 주가 지수를 먼저 살펴볼게요. 골드만삭스에 이르면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아이고.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가 보고 있는 거는 주가 지수가 2000PT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스탠다드 푸어 지수를 확인해 보면 지금 현재 2237포인트까지 위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0포인트까지 빠진다라고 가정을 했다라면 지금 현재 저점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도 대략
8%까지 8%까지 급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하락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현재 스탠다드 푸어 지수가 2000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IHS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에 따르면 24일간 주간 실업 급여 청구 건수는 26일에 시작해서 경제 지표의 충격이 몇 달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1, 2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더 나빠질 거고 실업률이 이렇게 실적 발표 전에 파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2분기 미국의 경제가 30% 정도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오고 3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냥 그저 기대일 뿐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제 활동이 회복이 매우 어렵고 백신은 잘해야 연말에 나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고 사람들이 목숨 걸고 회사에 갈 일은 없다. 그리고 미국의 확진자 속도는 중국에 보다 가파르고 게다가 플로리다, 뉴올리언스 등에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뉴욕이 끝나면 어디서 확산세가 다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 정책이 지금 현재 경기 부양 정책, 양적 완화 정책들이 계속 통과되더라도 모든 기업이 구제금융을 받기는 어렵고 구제금융은 필연적으로 기존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고 감자 등을 부르게 되어 있다. 이거는 무조건 별표죠, 여러분들. 무조건 별표다. 지금 현재 양적 완화한다고 해서 돈을 푼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경기 부양일 뿐이지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훼손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금융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주식 가치 희석,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면 그만큼 주가 지수가 빠지거나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감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돌아갈지는 나중에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투자하더라도 늦지가 않다. 이거는 저랑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실수로 수만 명이 죽을 위기에 닥쳐 있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좀 더 멀리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투자자들은 만약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법인세 감세는 다시 원상복귀가 될 거다. 법인세 감세 때문에 지금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간 건데 이게 원상복귀 되면은 다우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기업들에 대한 어떠한 뭐 평가가 다시 재평가가 되겠죠. 지금 재정부양책을 논의하는데 민주당은 기업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시키고 대학 학자금 뭐 일부 탕감해라, 항공사들 온실가스 배출 절감해라 이런 약간 진짜 민주당의 색채가 강한 정말 이 국민의 복지 혜택, 기업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그런 많은 정책들을 내놓기 때문에 앞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정책들이 쏟아질 거고 그로 인해서 주가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가 예전에 전 고점까지 회복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는 더 나빠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는 대놓고 지금 우한 폐렴, 바이러스다. 차이나에서 일어났다라고 외치고 있고 중국이 지난 1월 15일 날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서명을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1월 23일 날 우한시가 봉쇄가 들어가졌다. 이는 중국이 미리 알고 미중 무역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우한 바이러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태로 인해서 미중 무역에 대한 뭐 합의를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뭐 부당하게 뭐 페널티를 가하거나 이런 뭐 감소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체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서명했다는 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지나면 미중 관계는 나아질 리가 없고 다시 안 좋아질 거고 세계화가 후퇴하면 공급망의 효율성도 감소할 거다. 이게 현재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식 시장의 변동 원인에 대해서,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좋아하실 게 아닌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펀드에서 환매가 대란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환매. 말 그대로 내 돈 빼줘. 고객들이 내 돈 빼달라고 증권사한테 계속해서 콜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지금 자금의 엑소더스가 발생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 현금 소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있다. 그리고 석학들 바이러스 경제 대공황 장기화 수준으로 경고를 했고, 이게 바이러스가 진화가 된다 해도 경제 충격이 장기화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석학들은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의 V자 반등은 기대하기가 어려워 이른바 셧다운된 경제가 위기 이전 복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2분기 미국 실업률 30%까지 치솟고, 뭐 인구당 경제 성장률이 GDP가 50% 정도 급감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 뉴욕타임즈에 과거 대공황 당시 실업률이 25%에 달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충격의 규모가 과거의 최악 위기보다 클 거라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이코노미스트 캘리포니아 대학의 머리 옵스팔트 교수 케빈 학생제 백악관 경제자문관 엘러 블라인드 연방준비제도는 지구촌의 경제 대공황을 경고하고 있다. 지금 현재 경제 대공황을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 석학들과 그리고 여러 금융사들과 은행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지고 지금 추가적인 하락폭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 지수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거나 하는 거는 단기적인 수요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는 무조건 중요하다. 이제 골드만삭스가 베어마켓이죠. 뭐 주식시장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곰과 이제 황소를 두고, 황소는 상승장을 의미하고 곰은 하락장을 의미를 하는 그런 어떠한 그 동물로 통해서 상승과 하락을 연관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베어마켓을 골드만삭스가 하락장, 그동안 하락장을 1800년 이후 27건을 연구한 결과 뉴욕 증시가 평균 30% 폭락한 한편 이전 고점을 회복하기까지 몇 개월이죠?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파악된다. 극심한 경제 불균형, 금융시장 버블이 동반되면 그렇게 해서 급락장이 펼쳐져서 주가가 평균 57%가 내리꽂으면 111개월에 걸려서 회복이 된다. 111개월.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리고 단순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 기업의 이익 둔화는 주가가 31% 밀렸고 회복 기간이 50개월이 걸렸고, 이 밖에 국제 유가 일시적인 급등 이벤트성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29%를 하락하면 15개월 정도 비교적 짧게 회복을 하고 반등에 성공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구조적인 위기에 해당하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진단이다. 그럼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죠. 그러면은 앞으로 11개월 걸려서 회복할 수도 있을 수 있고, 주가가 50%까지 가까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현재 골드만삭스는 예측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예측들을 지금 골드만삭스는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는 거니까, 뭐 도이체뱅크에서 전문가가 말하길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의 소위 V자 반등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바닥을 예측하기 힘들다. 기업 이익 침체, 대규모 실직 사태, 실물 경기 한파는 물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직간접적인 유동성 공급이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거라는 의견도 새롭게 제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계속해서 풀으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통해서 더욱더 실물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 각국에 대한 경기 소비라든지 이제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V자 반등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하버드 대학교의 세프리 플랑겐 교수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실물 경기가 장기간의 불황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시나리오가 확실시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물 경기가 장기간 불황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시나리오가 확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방역 전문가인 장원홍 푼단대 상하 화산병원 감염과 주임 교수는, 잘 들어보세요. 중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더 연구를 많이 했겠죠. 왜냐면 우한 폐렴이 중국에서 먼저 발생을 했었으니까. 조만간 유럽에서 팬데믹 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라. 바이러스가 한 번 발생하면 1, 2년 지속되는 건 정상적인 현상. 해결 방법은 4주간 모든 인적 이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며 팬데믹 상황은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 및 여러 국가들은 극단적인 봉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로나19의 이제 절정의 시기는 4월에서 6월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방향성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단계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심리적 상황,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비드 19과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의 싸움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코비드 19이 더 우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지금 뭐 경기 부양책을 단기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코비드 19이 만약에 1, 2년 정도가 지속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절정기까지 쏟아지면 경기 부양책으로 과연 이 모든 사태의 실물 경제의 파급 사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뭐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멕시코가 옛날에 경제 위기에 직면을 하고 제대로 힘든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자칫 미국 뭐 경제에 대한 위기, 경제 도산 위기가 다시금 발생을 하면 옛날에 그 고통을 똑같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멕시코의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반등이다, V자 반등이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코비드 19는 지금도 확진자가 증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보수적인 시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은 이번 폭락 장세의 가장 큰 피해주는, 별표 칠게요. 전문가들은 이번 폭락 장세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가 매수 전략을 활용하는 장기 투자자들이라고 경고했다. 통상 이들은 주가 하락할 때마다 튼튼한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믿고 저가 매수에 나섰는데 이번에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면서 주가가 연거푸 추락하는 등 큰 피해를 봤을 거고, 저가 매수 투자자들이 복귀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지금 현재 한국 증시를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들어가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매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경기 부양 정책 위에 코비드 19에 대한 지속성과 장기성,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공장의 폐쇄 기간과 실물 경제, 소비 패턴의 어떠한 그 쇠락, 소비 패턴의 망가짐이 어느 정도까지 장기화 될 건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언제까지 투자 심리를 잡고 완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계속 이렇게 경기부양책 하겠다,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겠다라는 거 말 자체가 역설적으로는 지금 현재 경기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미국 이 뭐 연방준비제도에서도 누가 이렇게 돈을 무제한적으로 풀겠다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돈을 무기한 진짜 무기한적으로 돈을 풀겠다? 그래서 이 자금을 기업을 살리겠다? 그럼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기업이 살 수 있고 기업이 현재 이런 줄도산 위기에서 모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투자자들이 봐야 되는 팩트는 이 회사가 기업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 현재 어떠한 지표도, 어떠한 상태도, 어떠한 것도 이 기업 가치의 회복을 말할 만한, 이 만회할 만한 소스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회복에 대한 재료들이 지금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것들을 염두해 두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26일날 실업률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26일날 실업률 체크를 하고 27일날까지 과연 2조 달러 2조 달러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과연 합의를 볼 수 있을 건지. 근데 만약에 이 2조 달러가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급락할 수 있는 원인은 또다시 없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좀 방향성을 체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2조 달러 경기 부양 패키지의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 진행 투표를 22일 진행했으나 실패했죠. 근로자 보호 조항을 놓고 민주당과 의견 충돌을 겪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급락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이제 녹화 방송 37분 동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금일 살펴봐야 되는 건 정말 단기적인 반등인가, 진짜 기관과 연기금 등은 물리지 않을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과 기관들이 물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관도 연기금도 백타 급락하면 물리게 돼 있습니다. 연기금 등이 지금 현재 주가지수가 붕괴됐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위 시총계열이 있는 10종목들, 상위 10개의 종목들을 매수세에 진입을 하고 나서도 급락이 10% 이상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본다라면 아무래도 이 연기금들에 대한 뭐 저가 매수세가 더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고, 왜냐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속 14일 동안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양적 완화가 돼가지고 늘 5천억 매도하고 막 어떨 때는 진짜 7천억, 8천억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도세가 확실하게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작동을 하고 있고 저가 매수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안 잡고 있다라는 건 이제 뭐 외국인들도 현재 안전자산으로 갈아탈지 지금 현재 바닥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 신흥국 시장에서도 매수 유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심리적 반등에 따른 뭐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건지, 그리고 앞으로 V자 반등이 나올지는 되게 미지수고, 저는 추세 추종을 하는 투자 전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탈이 나온 종목들이 한순간에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저는 항상 주식 트레이딩을 하면서 느끼지만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추세는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꺾인 추세는 계속해서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게 단기 반등, 단기 반등, 단기 반등 이런 거 좋아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현재 2018년도 미중 무역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꺾인 추세는 돌아오기가 조금 힘들고 좀 돌아온다고 해도 그게 심리적 반등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003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에 대한 대시세를 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대시세가 몇 년 동안 지속되나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추세에 대한 상승세가 강하죠. 하지만 또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을 때 몇 년간 지속됐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 고점 맞이하고 1년, 2년, 3년 지금 현재 전고점까지 회복하기까지 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4년의 시간.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뭐 반등이 나왔지만 그 뒤로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 접어든 기간이 1년, 2년, 3년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지금 경기 침체로 봤을 때 지금 몇 년 더 하락에 대한 추세가 강하게 작동할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라는 게 한 번 꺾이면은 다시금 올라오기까지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단기적인 V자 반등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 포지션에 대해서 저희 주식 투자 말 고객님들 또한도 많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했을 텐데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은 정상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개별 장세에 투자를 하던 파생 상품에 투자하던 리스크는 현재 지금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 종합지수라든지 코스닥 종목에다 개별 종목을 태웠다라고 오늘 가정하더라도 내일 다시금 급락이 나오면 마이너스 8%대 다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확실한 방향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한은 지금 무리하게 매매 회전율을 높인다던가 무리하게 손절치고 나와서 또 개별 종목 들어가고 포트폴리오를 바꾼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확실한 방향성을 잡으면서 그에 따른 투자 대응과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할 것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 건지 아니면 급락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 26일날 실업률 지표 그리고 27일날 2조억 달러에 대한 경기 부양책 등을 여러 가지 돌담을 두드리고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좀 다소 기간이 걸리더라도 투자 심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연으로 급락을 할지, 또한 선물 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새는 선물 시장이 급락을 할지에 대해서도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거고, 오늘 아무래도 새벽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까지는 일단 미국 증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